자, 반갑습니다. 권호진입니다. 저는 한 500명쯤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자, 방금 소개받은 아빠 학교 교장 권호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공부는 놀이가 전부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하는데 원래 보통 90분 강의를 주로 하는데 40분 하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줄여야 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강의를 하고 원래 이제 증문즉답을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과 훈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으면 이게 좀 유익한데 한 10분 정도는 몇 분 좀 질문을 받고 바로 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현재 9권의 책을 썼고요. 한겨레 신문과 소년한국을 4년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발달연구소 소장, 또 아빠 추억마들이 단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자, 어떻게 우리 아이랑 잘 놀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자,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 계셨지만 저는 이론가가 아니고 실천가입니다. 제가 실제로 다 그렇게 키운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리얼하게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참고로 제 강의는 그냥 앉아서 듣는 강의가 아니라 또 놀이의 핵심을 좀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미취학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내 아이가 미취학이다. 예, 됐습니다. 우리 아빠들 또 아이랑 놀아주기 너무 힘드시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놀이 박사입니다. 제가 아빠랑 아이랑 하는 놀이를 좀 알고 있는데 몇 가지를 알고 있느냐? 4,500개의 놀이를 알고 있습니다. 좀 괜찮죠? 그냥 반의 반만 해도 괜찮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이가 많은데 잘 보시면은 집에 안에 이불과 베개 있죠? 이불과 베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가 몇 개가 되느냐? 300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 맨날 박스 맨날 버리시죠? 박스 맨날 버리시죠? 박스만 있어도 한 300가지 놀이가 나옵니다. 자, 신문지가 있으면 1000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놀이의 핵심 코드는 생활 놀이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거를 다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놀이를 맡더니 한 4,500개 놀이를 맡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권의 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아이 키울 때 가장 그 소원이 그거죠. 내 아이 제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없을까? 어머니들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거죠. 자,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노력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울에 있는 그 4년제 대학교,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비법, 그 노하우를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놀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미취학 아이들, 또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있는데, 자, 요새는 도대체 아이랑 놀기가 너무 겁나죠. 아이가 2명이야 봐. 또 남자아이 2명이면은 아빠들이 죽습니다. 놀아줘도 또 놀아달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아빠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이를 4,000개가 넘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놀이가 힘든가? 그걸 봤더니 놀이가 100%라고 했을 때 놀이가 갖는 중요성은 20% 이하입니다. 놀이는 별거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아이와 놀이에서 아빠의 목소리, 오디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50%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랑 놀 때는 헐리우드 액션을 사용하라. 우리말로 해석하면 생쇼를 좀 하라 이거죠. 이게 있어야지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랑 놀 때 수임새를 사용하라. 자, 우리가 맥주 마실 때, 여럿이 마실 때 잔 부딪히면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마십니까? 다 얘기하죠.
지화자, 브라보 이런 거 하죠. 이런 게 추임새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놀이가 10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그거 있다는 걸 조금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모든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이렇게 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우리는 다 첫 번째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왜 결혼했습니까? 떼돈 벌려고 결혼했습니까? 자, 아닙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려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맨날 돈 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또 아니죠. 자,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 그 초심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부모들도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애들한테만 야, 너 꿈이 뭐냐,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러지. 아유, 우리 아빠 엄마들 나이가 30대 40대인데 우린 꿈이 없어. 그냥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은 따라잡입니다. 부모가 꿈이 있고 꿈을 쫓아가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빠는 맨날 술 드시고 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야, 공부해. 공부됩니까? 안 됩니다. 또 엄마들이 맨날 TV 보면서 애들한테 야, 공부해, 책 읽어. 애들 책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아이들은 따라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됐다, 다 부모 책임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서 전문자문요, 올해가 8년 차인데 수많은 아이들을 클리닉하고 그랬지만 아이들 먼저 클리닉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부모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뒷조사를 합니다. 이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딱 보여주죠. 그러면 엄마들이 다 울죠. 내가 미쳤어, 내가 X야. 바로 부모들이 잘못을 스스로 자각할 때, 이때부터 클리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팔불치라고 하지만 요새는 자식 자랑하는 게 좋은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됐고요. 작은 애가 고3 됐는데 딸이 지난 3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왜 휴학을 했겠습니까? 스펙을 쌓으려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선물을 보냈습니다. 휴학하라고 보름쯤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친구들한테 자랑해 주세요.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대단하죠. 요새 500만 원입니다. 등록금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또 보름 있다가 친구한테 딸이 문자 왔어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웬 취직? 딸이 취직을 했답니다. 아니, 휴학을 했는데 왜 취직을 해? 알고 봤더니 딸을 잘 키워서 취직을 한 거랍니다. 왜냐? 딸은 동급 아이에 비해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이제 좀 이따 좀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카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단지 아빠로서 물어봅니다. 예, 언제까지 다닐 거냐? 아빠, 제가 결정할 거예요. 알았다. 아빠는 너만 믿는다. 그 정도에 끝냅니다. 자, 우리는 요새 다 아시죠? 캥거루족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티처보이, 마마보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캥거루족까지 많습니다. 아니,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그 취업 원서도 엄마가 다 갖다 주고 막 작성하고 막 이럽니다. 애가 대학원 졸업하고 30살 중반이 됐는데도 애가 취업은 안 하고 맨날 술 마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이거 부모들 죽이는 짓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편할지 모르지만 부모들 노후자금 다 갉아먹는 겁니다. 바로 아이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녀 양육의 최고의 목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딸과도 함께 살지만 항상 딸과의 이별 준비를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랑은 아빠가 너를 최고 잘 키우는 것은 너가 홀로서기 하는 거다. 이거를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노력해라, 성실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바로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아이랑 어릴 때부터 잘 놀아주는 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잘 키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 얼핏 우리는 돈이 많으면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키우는 것과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야지 뭐 사교육도 많이 하고 막 그러죠. 저 사교육 거의 안 했습니다. 저 요새는 정보가 다 나와가지고 뒷주소 하면 다 나옵니다. 다른 사람보다 반의 반 이하 했습니다. 그렇지만 딸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동행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잘 보시면은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그런데 블록을 좋아해요. 근데 블록을 1년 동안 가지고 놀았어. 어떤 엄마는 이래요. 예, 그만해. 다른 애들로 자동차 갖고 놀는데 너는 왜 혼자 블록 갖고 놀아? 그만해. 이러고 블록을 없애버립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꿈을 깨트리는 거라는 겁니다. 만일 잘 보시면 블록도 큰 블록이 있지만 작은 블록이 있잖아요. 큰 블록을 갖고 1년 동안 놀았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애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작은 블록으로 또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1년 동안 놀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에 자동차 관련 박물관이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데를 함께 다 데려다니는 겁니다. 이게 동행하라는 겁니다. 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부모 잣대로 그걸 중단을 시키냐 이거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좋아할 때 동행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확대 재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사고 영역이 수평에서 수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저희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4월 초에 딸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홍익대학교가 어디 있어요? 참고로 저희 딸은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입니다.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아빠, 홍익대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딸아, 아빠랑 한번 가볼까? 아빠 너무 좋아요. 이래서 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홍대를 갔다 왔습니다. 딸은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갔다 오면서 딸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 못 본 게 있는데 한 번 더 가면 안 돼요? 제가 또 알았다. 한 번 더 가면 안 돼서 그 다음 주에 홍익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딸이 또 얘기했습니다. 아빠, 서울대는 어디 있어요? 너 서울대 안 가봤니? 아빠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빠랑 한번 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서울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아빠, 마지막으로 이때는 저 표정이 간절한 표정으로 아빠, 저 홍대 한 번만 더 가면 안 돼요? 꼭 가고 싶어요. 알았다, 가자. 또 한 번 갔습니다. 갔다 오고 또 일주일 있다가 아빠, 마지막은 아빠, 서울대 한 번만 더 가주세요. 이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창피하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냥 딸이 아빠, 서울대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가주세요. 이러더라 이거죠. 가자. 이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4월부터 5월 사이에 홍익대학교를 3번 가고 서울대를 2번을 갔습니다. 이런 게 동행을 하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공부해라 이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평소에는 거기서 차 주차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데 갈 때는 꼭 제가 이제 차를 가져가죠. 우리 딸을 꼭 뒷자리에 탁 앉히고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사주고 이러고 갔다 왔습니다. 저는 헌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딸이 갔다 와서 홍대, 서울대 사진 덕지덕지 이렇게 방에다 다 붙여놓고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언어랑 비주얼이랑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상 위에 목표 서울대 이렇게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서울대 못 가. 그러나 거기다가 서울대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비주얼은 바로 어떤 그 신체에 메모리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딸은 홍대에 그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무리해서 갈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홍대 가려면 3시간 걸려요. 집에서. 저희가 용인 사는데 단국대학교 15분이면 가요. 딸이 수업 뭐 10시에 수업이잖아요. 9시 반에 일어나서 아빠 바빠요 이러고 가도 늦지 않는 게 단국대학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아이가 좋아하는 때 동의하라. 이게 바로 아이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막연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거는 수상적입니다. 아이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열광해야,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열광하라. 열광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열광했냐면, 자, 우리 딸은 사실 좀 유명한 딸입니다. 제가 9권의 책을 낸 중에 4권의 책을 딸이 사팔 그렸습니다. 현재도 4년째 한겨레 신문 칼럼을 쓰고 있지만 4년째 딸이 사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펙이 이미 다 갖춰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세계 최초로 행복 쿠폰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빠랑 아이랑 서로 쿠폰을 교환하면서 노는 게 행복 쿠폰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인 아빠 놀이혁명을 쓸 때 이게 행복 쿠폰 3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사파도 2개가 들어갔습니다. 2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딸이 굉장히 좀 좋아했죠. 자, 제가 첫 번째 책이 2005년도에 나오고 5월 달쯤에 문화일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좋은 아빠 되기 칼럼을 신설했는데 선생님이 칼럼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칼럼에는 꼭 그 사파가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 쪽에서는. 그래서 딸이 좀 그림을 그리니까 좀 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기자한테 통화를 하면서 기자님 혹시 저희 딸이 제가 책 낸 중에도 사파 그리 그렸는데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면 한번 검토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그렇습니까? 한번 보내보시죠. 이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딸을 불렀습니다. 딸아, 아빠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빠랑 한번 그 사파를 한번 그려볼래? 라고 했더니 딸이 중학교 1학년 딸이 수줍게 아빠가 하자고 그러면 해이죠. 이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2개의 칼럼을 쓰고 딸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그렸듯이 한번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말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일주일에 2개의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거를 신문사에 그 다음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기자 선생님, 사파를 그려서 보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기자는 퉁명스럽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30분 있다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딸이 그림 잘 그리네요. 우리 다 그냥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부터 10개월간 제가 칼럼을 쓰고 딸이 사파를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열광하라의 핵심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무언가 끄집어내서 제3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림을 엄청 그렸어요. 방에 그림을 맨날 그려가지고 덕지덕지 다 붙었어요. 여름에 선풍기를 트니까 그냥 막 맨날 날리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딸에게. 딸아, 아빠가 코팅 해줄까? 그래가지고 코팅을 한 15개, 10개, 한 4, 50개 코팅을 한
서너 번에 걸쳐서 4, 50개 코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코팅 개념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코팅을 했더니 한 벽에 다 온 자기가 삽화 그린 걸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딸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학교 3학년 때 저의 책 여러 책 중에서 아빠 놀이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1700개 놀이가 있는 건데 여기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선생님, 저희랑 책을 좀 써봅시다. 이래가지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딸에 항상 얘기하기는 저는 좀 교활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도 이미 저희 딸이 그 신문에 칼럼 쓴 거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편집장이 딸도 좀 데려오고 나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나갔죠. 그리고 이제 밥 사주고 출판사 사무실에 갔는데 출판사 편집장이 딸에게 테스트를 하더라 이거죠. 예, 선생님 얼굴 한번 그려볼래? 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얼굴을 한번 보더니 30초 안에 얼굴을 다 그려서 딱 줬습니다. 편집장이 바가지 머리인데 똑같았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박장대소가 딱 터진 겁니다. 바로 합격을 한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딸이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내 아이가 재능이 뭐야?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내 아이가 현재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시라 이거죠. 그리고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라 이거죠. 그리고 열광하라 이거죠. 저는 진짜 열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냥 저절로 다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공부하고, 저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공부 그만하고 아빠랑 어디 놀러 가자. 우리 딸 하는 말, 아빠 시험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세요? 저희는 풍경이 이렇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딸이 지금도 아빠랑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딸이 토요일 날 학교 안 갈 때 자고 있죠. 전 나갈 때 야 아빠 간다. 아빠 간다 그럼 딸이 자면서 손을 내밀어요.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만지면서 아빠 간다. 딸은 자면서 아빠 다녀오세요. 이런 풍경입니다. 저희 집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랑 어릴 때부터 잘 놀아주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바로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놀이를 많이 알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는데 바로 저의 놀이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가 아이랑 잘 놀아주면 16가지 인성이 발달한다. 이걸 논리적으로 제가 국내 최초로 정리한 사람입니다. 16가지 인성이 뭡니까? 우리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창의성 좋아하시죠? 또 사회성 좋아하시죠? 또 자존감 좋아하시죠? 배려, 자신감, 도전정신, 리더십, 관찰력, 언어발달, 집중력, 몰입, 이런 게 다 인성입니다. 이런 게 놀이를 통해서 다 발달이 되는 겁니다. 자, 엄마가 공부 잘 시키면은 우리가 선입관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를 잘 시키면 애가 뭐든지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수처럼 우리의 신체 기능은 자꾸만 써야지 발달합니다. 더군다나 인성은 평생을 갈고 닦아도 부족한 게 인성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인성이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성이 잘 발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사람의 인성의 중요함은 사람의 뇌는 10살이 되면 90%가 완성이 됩니다. 이 얘기 뭡니까? 어릴 때 잘 놀아줘야지 인성이 잘 발달한다는 겁니다.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중학생들이 소매치기 하고 이래서 깜빵하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교정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인성이 이미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빠가 많이 놀아줘 그러면 인성이 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대학교 4학년인데 여기 오신 분 중에 아침에 딸이랑 이렇게 손잡고 그렇게 하는 집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랑
많이 놀면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내가 연봉이 뭐 5천이야 1억이야 그렇다고 살만하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아이의 인성이 잘 발달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아이가 그걸 통해서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이 형성되면서 남들보다도 우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뭡니까? 공부하는 얘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휴학했는데 취업을 했네요. 이런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어릴 때부터 아이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거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는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2인 1조로 잠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시죠? 예, 두 분도 부부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도 부부시죠? 예, 그래서 좀 해주시고 이거를 알아가시면은 놀이의 노하우를 제가 딱 알려드리고 이걸 일컬어서 놀이의 종결자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소리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아무얘기 없이 그냥 목이 마는 소리로 가위바위보를 그냥 3번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마는 소리로. 재밌습니까?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자, 여기서 바로 놀이. 자, 지금 한 건 놀이가 아닙니다. 놀이의 정체성이 뭡니까? 놀이는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없는 건 놀이가 아니야. 이게 다입니다. 자, 놀이의 속성이 뭡니까? 놀이는 교감이 일어나야 돼.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이게 놀이의 속성입니다. 자, 똑같은 가위바위보지만 자, 두 분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렇게 서로가 두 분이 꼭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자, 시범조. 자, 한번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러면 또 분위기가 좀 나아지죠. 자, 하시면서 그냥 웃음이 좀 나오죠. 왜냐? 소리는 음악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음악이라도 우리가 자동차 들으면서 헤비메탈이나 디스코 꽝 들어봐요.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도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음악입니다. 특히 아빠의 목소리는 중저음이라 그냥 베이스처럼 아이의 마음을 막 칩니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중고음이라 조금만 하면 고고음이 돼가지고 애들이 막 기를 막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놀이 모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긴 사람은 그냥 잘했다 하고 박수를 6, 7번 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이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잘했다. 이게 잘했다가 아니라 잘했다! 이 큰 소리가 아이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소리도 크게. 자. 박자 좀 맞추세요. 만세를 해야지. 한 번 더. 자, 여기 주먹 내고 여기는 가위 내고 해서 만세 한번. 자, 제가 어느 정도 하냐면은 소리가 적고요. 가만 있어봐. 아빠 저랑 한번. 자, 주먹 내시고 제가 가위 낼 테니까 만세 하시고 저 박수 칠게요. 시작. 가위바위보! 만세. 잘했다!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래야지 아이가 마음이 춤을 추는 겁니다. 자, 거꾸로 제가 주먹 내시고 보정낼게요. 자, 가위바위보! 만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셨죠? 자, 소리가 아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2인 1조로 한 것처럼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거를 알고 집에 가시면은 놀이가 거저입니다. 자, 2인 1조로 가위바위보 하면서 3번씩 하겠습니다. 자, 그냥 두 분이서 한번 해보세요. 뒤에서. 자, 시작해주세요. 3번씩. 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리를 크게 내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죠. 바로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순간
나에게는 행복 에너지는 엔돌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복 에너지의 그 엔돌핀은 우리가 큰 소리를 내잖아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큰 목소리 하는 거 봤습니까? 소리가 모기 소리만 합니다. 크게 얘기해. 그래도 계속 모기 소리만 합니다. 왜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들도 친구랑 전화할 때 처음에는 보통 목소리야. 근데 5분이 지나면은 목소리가 다 커집니다. 왜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소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크게 사용하는 게 놀이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사실은 가위바위보 놀이만 갖고도 365를 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놉니까? 집에서 아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하는 거야. 애들이 5세 이상이면 다 알아들어. 그러면은 물 떠다주기, 이불 펴주기, 책상 청소해주기, 설거지하기, 방 청소해주기 이런 거 다 해주면 돼요. 초등학생 너무 좋아. 또 아빠들은 아빠가 엎드려 있으면 등 위에 올라가서 밟으면서 마사지 해주기 이런 거 다 하면 됩니다. 그냥 하루에 한두 가지만 해도 다 좋아합니다. 자, 이러면서 규칙을 알고 질서의식이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진 사람은 이긴 사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놀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목소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아이랑 놀 때 헐리우드 액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 알면서도 못해요. 자, 제가 요새 와이프랑 주로 하는 게 이제 저녁 때 빵 사오는 걸 요새 좀 다시 리바이벌해서 하는데 첫날은 빵 사왔어. 저녁 때 몇 개 사왔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와이프가 빵 좀 사와요. 그러고 빵을 집에 들어가는데 빵을 현관에 걸어놓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고 어디 있어? 없잖아. 그랬더니 와이프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나 보다 하고 밖에서 갖고 들어온 거야.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또 빵 얘기를 해가지고 빵을 사왔는데 다 뒤집었는데 빵이 없어. 빵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빵에 끈을 묶어가지고 하나를 묶어가지고 이게 좀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허리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그냥 알 수가 있나. 자, 그 다음번에는 빵을 사왔는데 어떻게 했냐. 또 뒤졌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유 왜 당신 약속 안 지키냐고. 사실은 모자 속에 2개가 빵을 넣었거든요. 이런 게 생쇼입니다. 자, 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숨바꼭질 놀이는 중학생이 돼도 좋아해요. 왜냐? 태아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촌이 뭐 이렇게 한 5-6명 있는데 애들이 명절 때만 오면은 중학생 때까지 하는 게 숨바꼭질이었어요. 그런데 숨바꼭질 할 때 생쇼가 딴 게 아니죠. 아빠가 자,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할 때 애가 숨잖아요. 못 노는 아빠들은 그냥 애가 5초 만에 애를 딱 찾잖아요. 너 여기 있구나. 이런 놀이가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거를 안방문 뒤에 있어. 그러면 야 철수 어딨냐 여기 있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생쇼죠. 바로 결과보다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이 떨림, 설레임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헐리우드 액션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목소리 큰 거랑 집에 가서 숨바꼭질, 가위바위보 이것만 하셔도 365일을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고 마지막은 아이에게 조금 이쁜 짓 하면은 추임새를 넣어주라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이파이브 있죠. 화이팅 이거 있죠. 그냥 아이가 좀 잘했어요. 아빠랑 화이팅 할까? 화이팅! 이러면서 야 우리 애들 잘했어. 한마디만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 3가지를 알면은 저절로 좋은 아빠가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선생님 우리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예? 20분까지요? 그래서 Q&A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그 놀이가 뭔지 오늘 제일 중요한 아이가
재능에 관해서 내 아이가 좋아할 때 동의하라. 두 번째 뭐죠? 열광하라. 요거만 꼭 알아두시고, 오늘 놀이 보니까 별거 아니죠? 제가 4,500가지 놀이가 있지만 놀이는 다 쉬워요. 놀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뒷얘기는 제 이름 권호진과 아빠 치면은 인터넷에 제 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제 책에도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 얘기들은 거기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진짜 우리 궁금하신 거 현장의 목소리 증문즉답, 자 아무거나 질문, 제가 아무거나 질문 받고 아무거나 답변하고, 질문할 때는 아이들이 몇 살인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이것도 얘기가 1시간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요새는 스마트폰 양육을 하고 있어. 좀 미치어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5살을 6살도 아니야. 돌덩이가 울잖아요. 스마트폰을 지워줘. 이게 스마트폰 양육법이에요. 지금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경고를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스마트폰 양육이 90%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주지 않은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에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빠랑 스마트폰의 관계는 대체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자 우리 질문을 받아야 되니 요거는 하시고, 자 아무거나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 양육과 훈육,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DVD 빠지고 이런 것도요. 자 아이들은 그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도 좋지만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 형성 맺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거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간을 정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너무 이렇게 2시간 넘지 않게끔 그 정도만 이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그거는 좋아하는 거는 그것도 일종의 탤런트가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거 좋아하면은 또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어떤 그 관련된 그런 데를 좀 같이 다니는 거, 이런 걸 해주시면 아이의 어떤 그 탤런트가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무거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기가 이제 20개월 남자아이인데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식당 같은 데서 애가 이렇게 막 너무 까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내하고 저하고 뭐 밥도 잘 못 먹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애를 좀 잘 그럴 때 좀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예,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이제 21개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훈육의 어떤 시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이들의 훈육 시기가 언제냐? 바로 말귀를 알아들을 때. 요때가 이제 훈육 시기입니다. 보통 20개월에서 24개월 요때가 이제 주로 훈육 시기인데, 훈육의 기본 개념은 된다 안 된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아이를 체벌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상황이 또 딱 2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식당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단 꼴밤한테 때리고 빨리 끌고 와야 돼요.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째, 애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아빠랑 공차 가는데 아니 길거리에서 들이보라고 가는 경우 빨리 꼴밤 때리고 와서 중지시켜야 됩니다. 딱 요거만 제외하고는 체벌 금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의 기본은 뭐냐? 된다를 가르치는데,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엄마 아빠의 공동 양육, 일관성 양육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이를 앉혀놓고 엄마 아빠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싫어해. 알겠지? 뛰어다니면 안 돼. 엄마가 거듭니다. 맞아. 사람들이 엄마 아빠를 욕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끄떡끄떡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착하지. 엄마랑 약속도 잘 지키니까 이쁘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요거만 해도 됩니다. 바로 훈육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메시지. 우리가 메시지를 못 전해주는 거는 막 그랬을 때는 엄마가 미쳐,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혼날래? 이건 훈육이 아닙니다. 이건 화풀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히 메시지.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거인이에요. 그런 거인이 자기 앞에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되지. 네, 엄마도 그러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 너무 좋아하잖아요.
엄마도 그러면 안 되지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았어 엄마 안 할게요. 말을 이제 조금 이제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예. 너무 주눅이 들어서 뭘 얘기를 하면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너무 예, 그 어쨌든 지금 사실은 아이 그 2명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든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1명 키우는 부모입니다. 1명 키우잖아요. 인성이 형성이 안 돼. 인성 발달이 잘 안 돼요, 진짜. 특히 사회성 같은 경우는 천적이 안 돼요. 일단 그 아이 둘 키우잖아요. 사회성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어쨌든 그때는 다 이렇고 저렇고 다 그렇게 있는데 자, 이 아이들 2명 있을 때 공통적으로 뭐냐? 동생은 형을 이기려고 막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아빠가 좀 못 알아주고 막 이래서 속상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때는 우리가 이제 주로 아이에게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두 아이가 이제 싸울 때 이제 해결 솔루션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내죠, 선생님.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싸우는 거는 너무 이렇게 뭐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싸우고 그럴 때. 싸울 때는 우리가 이제 빈방 요법을 씁니다. 애들이 싸우고 막 울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맨날 형 가지고 그러잖아. 너 형인데 언니인데 왜 동생 안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큰애 싸우고 나면은 엄마나 아빠가 큰아이한테 일로 와봐. 네 말 좀 들어보지 왜 싸우는지 그래가지고 빈방 가서 아이랑 10분 동안 아이의 말을 듣는 겁니다. 너 도대체 왜 동생이 싸웠어? 큰아이는 자기가 잘했다는 거를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동생들은 멀리 안 갑니다. 문내도 형이 고자질하는 거 다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분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우리 어머니들도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수다 떨면 다 없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싸웠을 때 뭉치잖아요, 마음이. 뭉친 마음은 수다 떨면 다 없어집니다. 먹어도 이게 없어집니다. 때문에 요거를 10분 동안 하고요. 10분이 끝난 다음에 큰애를 밖으로 내고 작은 애를 야 동생이 나와 너 왜 그러지 네 말 좀 들어보자 라고 그래서 동생이랑 또 10분 동안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막 또 어떤 애는 울면서 얘기해.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접속사만 사용해서 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써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를 밖으로 요때도 큰 아이가 듣습니다. 동생이 무슨 고자질할까? 자, 도합 20분 지나고 작은 애를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아무 일 없었듯이 그냥 놉니다. 왜냐? 이미 마음의 분노가 다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반짜리를 40분 동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짧게 하는 게 더 힘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공부는 놀이가 전부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관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다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랑 행복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돈 벌고 뭐 이런 거는 소유 개념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는 행복 안에 부분 집합입니다. 거꾸로 돈 안에 행복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랑 놀아주고 이런 거는 얼핏 보면 시간 낭비고 내가 할 거 못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아빠가 놀아주는 거 이건 떼돈을 버는 겁니다. 또한 아빠가 아이랑 잘 놀아주는 게 뭡니까? 엄마들은 남자아이들이랑 잘 못 놀아요. 잘 놀아요? 금방 지쳐요. 때문에 이렇게 남자애 둘 있잖아요. 남편이 아이랑 잘 놀아주는 건 아내를 가장 사랑해 주는 거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방정식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아빠가 남편이 아이랑 잘 놀아주는 거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빠가 아이랑 잘 놀아주는 거 떼돈을 버는 겁니다. 바로 또한 내 아이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키워주는 멋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